어떤 사람들에게는 매력을 넘어서 귀티가 난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귀티의 사전적 의미는 귀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를 나타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귀티가 난다는 것은 외모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사람의 성격과 태도 모두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 사람의 첫인상보다는 오래 알았을 때 기억되는 인상에 더욱 가깝습니다. 오늘은 귀티 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귀티가 흐른다고 표현하면 가정에서 귀하게 대접을 받고 자라 몸짓이나 기세에서 세련되고 우아함이 풍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자신을 귀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남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간혹 부티와 귀티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티의 사전적 정의는 부유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로 부티의 반의어로 빈티, 궁티 등이 있습니다. 그저 부자처럼 보이는 게 목적이라면 값비싼 명품을 몸에 두르는 것으로 부티가 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티는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하더라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귀티는 특정 상황에 적절한 옷차림, 말투, 행동, 격식 등을 모두 갖추어야만 합니다. 상황에 대한 에티켓을 잘 지키고 센스 있게 대처하는 것이 귀티 있는 사람의 미덕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한때 중국의 신흥 재벌들 사이에서 라이프 스타일 에티켓을 가르치는 게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습니다. 에티켓을 배우는 데 드는 비용은 한화로 약 1,700만 원 정도이며 강사에게 승마부터 꽃꽂이, 옷 스타일링과 식사 예절, 냅킨 접는 법과 바나나를 고급스럽게 먹는 법,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손 비처럼 모자를 쓰는 방법까지 지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으로 인상을 남겨주고 싶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옷차림이 깔끔하고 단정합니다. 물론 비싼 옷을 입고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를 하면 외적으로 봤을 때 귀티가 나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비싼 옷이나 명품을 하지 않더라도 은은하게 귀티가 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빛이 나고 호감이 생깁니다. 또한 시간, 장소, 상황을 나타내는 깨끗한 옷차림에 신경 씁니다. 이것 또한 명품이나 화려한 옷차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운동복에 슬리퍼를 신었을 때와 정장과 구두를 신었을 때 자신의 걸음걸이나 자세,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한 번쯤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상황에 맞는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만으로도 나의 자세와 행동이 바뀌고 사람들에게 풍기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른 자세입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날씬하지도 않고 오히려 통통한데 어딘지 모르게 느껴지는 기품과 균형 잡히고 고다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필시 올바른 자세와 쫙 펴진 어깨를 가졌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마른 몸이 좋았습니다. 뭐든 일단 마르고 보자주의였는데 이제는 살집이 있는 사람도 자세만 좋고 어깨가 펴 있으면 그렇게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수 없습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거북목이 많은데 이것만 교정해줘도 훨씬 태가 달라 보입니다. 스트레스 받아가며 살을 빼는 것보다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나를 가꾸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곧게 뻗은 허리와 쫙 펴진 어깨는 본인이 살이 많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당당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자세 안 좋을 때 생기는 군살들이 빠르게 정리되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의 핵심적인 세 가지는 첫째, 조용한 부. 둘째, 눈에 띄지 않는 소비. 셋째, 애써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하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빛나지 않음으로써 빛이 납니다.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은 질투에 가까운 부러움 그리고 부담스러움을 동반합니다. 평범함의 세련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화려한 옷, 비싼 명품을 이용해 그들의 모습을 흉내내기 위해 애씁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얼마 있으냐보다 그걸 다루는 방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얼마나 넓고 깊은 안목으로 자산을 사용하고 격에 맞게 소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은 명품 가방이 아닌 자유를 선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에게 실망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대화할 때입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맞추려고 합니다.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자기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 말을 더 많이 듣는 자세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며 귀티라는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갈 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라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 말실수를 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티 나는 사람들은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바쁘시겠지만 과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런 쿠셔너를 활용해 부탁하거나 거절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합니다. 또한 헤라와 같은 명령형의 말투보단 부탁해도 될까요? 해주실 수 있나요? 와 같은 의문형과 청유형의 문장을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나타내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딱 봐도 티가 납니다. 이는 곧 자신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한 사람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려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존감에 상처 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이 자책을 잘하고 자신을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하루에 꼭 갖도록 해봅시다. 내 감정은 어떤지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이렇게 나를 위해 운동하고 외적으로 나를 가꾸는 방법도 나에게 관심을 주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남들의 말에 일희일비 안 되도록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귀티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습관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신다면 나이 들수록 보면 볼수록 고급스러워 보이는 귀티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얼굴에 쌓이듯 귀티나게 보이는 것은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내재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살며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며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주변에서 귀티나는 사람, 부티나는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 연구진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학부생 81명을 대상으로 18부터 35 사이 백인 남성 80명과 여성 80명의 흑백 사진을 보여준 후 이들의 재력을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사진 속 사람들은 액서살이나 표정 없는 공평한 조건으로 촬영했습니다. 실험 결과 참가자 중 68%가 사진 속 인물들의 재력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 실험 결과에 대해 연구를 이끈 니콜라스 룰 교수는 표정이나 액세서리를 하지 않아도 인상에서 삶의 흐름과 경험이 반영되어 있어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삶의 흐름과 경험, 즉 살아온 환경과 살면서 겪은 일들이 인상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인상에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거나 스트레스를 좌절로 받아들이면 인상은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반면 긍정적으로 변환하거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대처를 한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어느 날 대중목욕탕에서 온욕을 하다가 문득 눈길을 끄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온화하고 인자함이 얼굴 가득 드러나 있어 저 할머니 참으로 기품 있게 늙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주위 다른 분들의 얼굴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불만을 가득 품은 듯한 얼굴, 욕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 피부는 곱고 주름이 별로 없지만 왠지 차갑게 보이는 얼굴 등 미모의 차이를 떠나 눈에 들어오는 할머니들의 얼굴은 다르게 보여졌습니다. 인상학을 배운 적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 나이를 먹으면 성격이 얼굴에 보이고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듯 70 넘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풍기는 각각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여자 나이 50이면 미모의 평준화가 이뤄진다지만 주위에는 몸 관리를 하고 성형이나 화장 등으로 외모를 가꾸기에 따라 10살 전후로 나이차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아온 삶의 흔적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언행이나 생각에 따라 사람의 모습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얼생각의 굴모양이라고 합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목욕탕에서 특별히 좋은 인상으로 내 눈을 끌게 한 할머니도 학식이 풍부해서 그런 얼굴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심보가 고와야 건강하고 몸에 배어온 습관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는다고 합니다. 평소 남을 배려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후덕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면 삶의 흔적이 얼굴에 남을 것입니다. 내 나이 70이 지나서 그 누군가 목욕탕에서 나를 훔쳐보며 참 욕심 안 부리고 편안하게 늙은 얼굴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운의 힘에서 저자인 박성준 역술가는 좁은 의미에서 관상을 본다는 것은 얼굴을 살펴보는 것이지만 마음가짐이 쌓여서 관상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지금 짓고 있는 표정과 말투, 태도와 마음가짐이 쌓여 관상을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표정, 말투, 태도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지속하는 힘도 꾸준하게 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마음이 미래의 내 관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귀티도
마음먹으면 만들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귀티 나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귀티 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부드럽지만 강한 사람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귀티 나는 태도에서 나오는 부드럽고 밝은 분위기는 원만한 인간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귀티 나는 주변 분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곱게 늙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행복이고 곱게 늙는 것입니다. 행복과 곱게 늙는 길의 걸림돌은 욕심이고 원망이며 분노입니다. 나이 많아서 욕심과 분노에 매이지 않고 곱게 늙어갈 정답을 찾는 것은 개성이 다른 각 사람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기본 문제를 우선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병마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건강과 먹고 사는 문제의 고민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슬기롭게 다스릴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곱게 늙을 수 있는 기본이 구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늙음을 긍정하고 나이 들미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곱게 늙어갈 수 있는 길에 한 걸음 가까이 가게 됩니다. 과한 욕심은 늙은이를 비참하게 만들고 감사가 주는 만족과 평화를 모르게 하며 행복의 길을 막고 늙음의 깊은 신비가 주는 오묘한 즐거움에서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늙은이가 품고 있는 원망과 분노도 사람을 병들게 하고 불행한 늙은이가 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모든 잘못을 남에게 돌리며 한을 품고 평생 억울해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역시 근본적으로 곱게 늙어갈 수 없게 만드는 길입니다. 사랑과 감사와 만족은 곱게 늙어갈 기초심성을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게 하며 늙은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슬기로운 방법입니다. 아름다운 삶의 완성을 위해서는 곱게 늙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영겁의 시간 속에서 오직 한 번 허락한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원망과 분노와 미움으로 소비하고 과한 욕심으로 자신을 계속 닥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늙어갈수록 생활을 더욱 간결하고 소박하고 검소하게 하며 유유자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은 하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진정 오늘까지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늙음은 축복이고 축제입니다. 진정 모든 것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서 곱고 멋지게 늙어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고 하늘의 큰 뜻에 순응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늙은이는 더욱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곱게 늙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숙련인생 10계명을 알려드리오니 아름다운 노후를 적극적으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숙련인생 10계명. 첫 번째, 정리정돈. 나이 들면 일상의 관심과 애착을 줄이고 몸과 집안과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한다. 일생 동안 누적된 생활 습관과 잡다한 용품들을 과감히 정리하라. 서책, 골동품, 귀중품 등도 연고 있는 분에게 생시에 선물하면 주는 이나 받는 이나 서로 좋다. 이것이 현명한 노후 관리의 제1조다. 두 번째, 몸치장. 언제나 몸치장을 단정히 하고 체력 단련과 목욕은 일과로 하라.
채취를 없애면 건강에도 좋다. 의복도 깨끗하고 좋은 것을 때 맞추어 가라 입어라. 옷이 날개란다. 늙으면 추접고 구질구질해지기 쉽다. 세 번째, 대외 활동. 집안에 칩거하기보다 모임에 부지런히 참가하라. 세상 돌아가는 정보 소식을 얻게 된다. 동창회 직장 모임은 물론 취미 모임 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신선미가 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쇠퇴하게 된다. 네 번째, 언어절제. 입은 닫을수록 좋고 지갑은 열수록 환영받는다. 어디서나 꼭 할 말만 하라. 논평보다는 덕담을 많이 하라.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박수를 많이 치면 환영받는다. 장광설은 금물이다. 짧으면서 곰삭은 지혜로운 말이나 유머어 한마디는 남을 즐겁게 한다. 다섯 번째, 자기 목. 돈이든 일이든 제 몫을 다하라. 돈과 인심은 먼저 쓰는 게 존경과 환영을 받는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라. 언제나 남의 대접만 받으려 하고 무임승차하는 거지근성은 스스로를 천대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포기와 체념. 건강, 출세, 사업, 가족, 부부, 자식 문제 등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현명하다. 되지도 않은 일로 속 끓이지 않는 게 여생을 편안케 한다. 일곱 번째, 평생학습.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다. 컴퓨터 앞에서 언제나 공부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새 지식, 새 정보를 제때에 습득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된다. 안경 낀 흰머리에 책 들고 조는 모습은 노년 아름다움의 극치이다. 여덟 번째, 낭만과 취미. 각박한 삶 속에 낭만을 가져라. 늘 꿈을 꾸고 사랑하며 감흥과 희망을 가지고 살면 늙어도 청춘이다. 산수를 즐기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전념하는 것도 행복 삼매경에 이를 수 있다. 아홉 번째, 봉사. 평생을 사회의 여러 가지 혜택 속에 많은 신세를 지고 살아왔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제 남을 위해 베풀며 살자. 내가 먼저 베푸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다. 우리는 사회봉사의 습관이 부족하다.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먼저 베풀고 실천하면 남에게 좋은 선진 시민이 되는 지름길이다. 열 번째, 허심겸손.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버리면 겸손해지고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밝게 보인다. 인생을 달관하면 인격이 돋보이고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누리게 된다. 마음은 자기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며 우주로 통하는 창문이다. 정심수도하고 평상심을 늘 간직하라.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자제할 줄 안다는 것이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분별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인내를 가진다는 것이다.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이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고요해진다는 것이다. 눈물을 감추고 웃을 줄 안다는 것이다. 좋아도 너무 드러내지 않고 남을 배려할 줄 안다는 것이다. 화가 나도 섣불리 공격하지 않고 큰 나무처럼 용서의 그늘을 가진다는 것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을 조절할 줄 안다는 것이다. 나에 들어간다는 것은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물러서며 나아가야 할 때 진중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진실과 허상을 가릴 줄 알고 멀리 보는 해안을 가진다는 것이다. 오랜 경험으로 익은 과일이 되어 남을 위해 봉사할 줄 아는 것이다. 가벼이 말하지 않고 무겁게 주춤거리지 않는 신의 곁으로 다가가는 것이다.